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시중에는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1금융권과 2금융권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2금융권에서는 예적금의 이율이 높은 상품을 특판하기도 하며 1금융권보다 대출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거래은행과 2금융권의 예적금 상품 또는 2금융권의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위기와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통 대부분 주거래은행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가끔 인터넷 광고나 지역 현수막 등을 보면 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들을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출을 할 때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을 금리가 좀 더 비싸더라도 2금융권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새마을금고 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으면서 행안부가 전국 100여 곳 지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중앙회와 함께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 중 10% 이상인 곳들 30여 곳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전체 금고 연체 비율을 4%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금융권의 경우 통화기관이라고 칭한다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2금융권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요. 6월 29일 기준 전국 1293개 지점의 연체율은 6.18%로 약 12조 원에 가까우며 작년 말 기준과 비교했을 때 3.29%에서 약 2.59%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상승하는 데는 부동산과 건설업 PF 부분의 지속적인 연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기업의 경우 연체가 9.64%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PF는 특정한 사업에서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를 뜻하며 투자자 혹은 제3자로부터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부채를 갚지 못했다면 담보물이 넘어가도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는 PF는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PF를 일으키고 추후 건물을 매각하거나 혹은 임대로 하여 나오는 수익을 부채로 갚아나갑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창 시장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업 PF들이 번지면서 PF 대출을 일으켜 건설 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되었었는데요. 현재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시기에 누구도 집을 사지 않고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지자체 인허가 지연, 건설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제2금융권에서 발행한 PF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사태도 비슷한데요.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형 사업자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버틸만한 여력이 없어 부실 유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상황입니다. 뉴스나 중앙회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금자 보호기금은 2조 4천억 원이고 상환준비금도 13조 1천억 원,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3천억 원, 현금과 타행 예치금 등 여유자금, 금고중앙회에서는 74조 4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하면 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설치 및 운영하라고 명시도 되어 있는데요. 한도는 시행령 제46조 3항의 동일이니 대한 대위 변제는 한도 5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때 원금의 수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하고 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고 예금자 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 생활 자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안하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인출을 하셔서 1금융권으로 잠시 옮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5대 은행에 따르면 예금으로 21조가량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5대 은행 금리들도 4% 초반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건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합동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적금 중도 해지 고객들이 재가입 시에 기존 약정 만기와 이율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고도 하는데요. 오는 14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하고 약정 기간도 유지가 되며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돈 은행에 넣고도 불안해하는 최근 이슈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남양주 동부지점이 폐업하면서 부실채권이 떠오르며 새마을금고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